사랑하는 귀엽고 감식한 우리 빠꽁시대 빡찐 친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10-2 자, 우리나라가 지금 분단이 됐죠. 자, 그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지금 남과 북이 서로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분단된 그런 상황이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남북이 분단되게 되었는지 자, 요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 건데, 이제 선생님 대학교 시절에 국제적인 미팅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대 만땅히 하세요. 대학교 되면은 이제 별의별 사람들이랑 미팅을 자주 할 수가 있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제 국제적으로 미국 애들이랑 미팅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영어를 잘 못 알아들어요. 내가 왜 그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별로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애가 뭐라고 얘기하는데 대충은 그렇구나. 이렇게 좀 알아듣는데, 그 중에서 얘가 갑자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너네 나라는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그러니까 너네 나라는 엉덩이 같은 나라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가 야한 얘기를 하려고 하나? 이게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엉덩이가 반으로 갈라져 있는 것처럼 너희들은 반으로 갈라져 있다는 그런 시바바룰라 같은 얘기를 갑자기 나한테 했던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우리나라는 바로 어떻게 돼 있다? 남북이 분단돼 있다는 거야. 자, 그렇다면 왜 어쩌다가 우리가 남북이 분단됐는지 그 미국 애가 알아야 돼. 우리나라 스스로 분단된 것이 아니라 바로 걔 때문에 분단이 된 거예요. 미국 때문에 분단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분단이 됐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 자, 일단은 우리가 광복이 됐단 말이야. 자, 광복이 됐던 것은 바로 뭐냐면 일본이 패망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이제 일본이 망하게 됐어. 이유는 왜 그러냐면 자, 연합국이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일본은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우리가 패망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는 거지. 자, 그렇게 되면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우리 한반도가 원래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일본의 지배로부터 이제 벗어났는데 뭐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냐면 한반도가 스스로 한반도를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잘해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안 될 거라는 거야. 그래서 그때 딱 하고 나타나는 애들이 있어. 바로 누구냐면 미국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미국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저쪽 북쪽에 북한에는 누가 나타나게 되냐면 소련이 나타난 거야.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우리가 대신 너네를 다스려줄게. 한반도를 다스려줄게 하면서 얘네 군대가 우리나라에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둔할 때 자, 미국과 소련 자체가 원래 얘네가 사이가 좋지가 않아. 자,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북이 위도 북이 38도선이 있었는데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북쪽은 소련이 주둔을 하고 그 다음에 남쪽은 미국이 주둔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뭔가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약간 갈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일제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이제 우리가 독립을 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당연한 거지만 우리나라만의 뭐가 필요하겠니? 정부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정부라면 우리나라의 정부겠지. 그치? 그런데 미군이 들어오고 소련군이 들어오게 되면서 미국과 소련이 사이가 안 좋아. 뭐 때문에 사이가 안 좋냐면 얘네들은 이념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이념 차이.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유주의라는 체제를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소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공산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물과 불이에요. 물과 불이 아니라 물과 기름입니다. 물과 기름. 그러니까 서로 섞여 안 섞여. 이건 섞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떠냐면은 우리나라에서 단일 정부가 들어서야 돼. 그치?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이 합해지는 이런 단일 정부가 들어서야 되는데 서로 티격태격 싸우는 거예요. 우린 자유주의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북한은 아니다. 공산주의 해야 된다. 막 이렇게 티격태격 싸우는 거야. 그러다가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단독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단독 정부라는 건 여러분들 단일 정부하고 틀린 거야. 단일 정부라는 것은 단일하게, 그쵸? 통합해가지고 정부가 생겼다는 거고 단독 정부라는 것은 남한은 남한끼리 그냥 정부 하나 만들고 북한은 북한끼리 정부 하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해서 한 나라의 정부가 몇 개 생겼다는 거야. 2개가 생겼다는 거예요. 황당한 거죠. 그래서 단독 정부가 어떻게 생겼냐면 자, 남한 같은 경우에는 무슨 주의? 자유주의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미국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자유주의 정권이 들어섰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무슨 주의? 그렇지. 공산주의 정권이 딱 들어서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딱 봐도 여러분들 남한과 북한이 서로 으르렁
얼마나 으르렁 됐는지 이거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졌던 거지. 자, 그런 상태에서 드디어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습니다. 그 전쟁의 이름이 바로 뭐니? 6.25 전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6.25 전쟁은 언제 일어났냐면 1950년에 딱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거는 당연히 뭐냐면 북한의 남침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불법이야. 그치? 왜 그러면 우리가 보통 전쟁할 때는 선전포고라는 걸 먼저 하는 거야. 야, 내가 너 깔 테니까 야 기다리고 있어. 야, 몇 시 몇 분에 그때부터 이제 미사일 날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원래 선전포고 하는 거예요. 원래 그게 굉장히 신사적인 거야. 알았지? 예절이에요. 예의범절이 있는 거죠. 그쵸? 그런데 북한은 그런 얘기 하지 않고 갑자기 그것도 일요일날. 그런데 일요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네, 교회 가고 그 다음에 짜파게티 먹는 날이죠. 그죠? 쉬는 날이야.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한 거야? 북한이 쳐들어온 거야. 그래서 남침을 딱 하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당연한 거지만 우리는 엄청나게 밀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러던 사이에 자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휴전 협정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휴전 협정을 언제 하게 되냐면 1953년에 휴전 협정을 하게 됐는데 북한이 처음에 치고 내려왔을 땐 북한이 싸움을 굉장히 잘했어. 그래서 우리가 저쪽에 부산까지 밀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어떤 영화를 보면 되게 좋냐면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를 보면 굉장히 잘 나오죠. 이제 그 상황이 뭐냐면 우리가 부산까지 딱 밀려 있었던 상태야. 그런데 그때 군인 대장이 나타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를 못 막으면 부산이 밀리면 우리는 그냥 바다로 뛰어들어서 죽으면 된다. 실제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산이 밀리면 그냥 이제 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산까지 밀려 있었던 상태였지.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을 못 했지.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전 세계에 있었던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남한을 도와줍시다. 왜냐면 북한이 기습적으로 이거는 침략을 한 거니까 이거는 불법이니까 자 세계적인 군대 그게 바로 뭡니까? 유엔군이죠. 그러니까 유엔군을 남한에 파견합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유엔군이 파병되면서 결국 어떠냐면 역전을 하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고지전이라는 영화를 좀 봐주면 좋은데 싸움을 하는데 어떻게 싸움을 하게 되냐면 바로 여러분들 여기 부근입니다. 여기 바로 어디예요? 38도선 부근이죠. 여기서 마치 우리 집에 외환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조금 치고 올라가면 북한이 다시 조금 치고 내려오고 우리가 다시 치고 올라가면 얘네가 다시 치고 내려오고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그치? 여기 조금 여기를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몇 년을 했냐면 여러분들 2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총 전쟁 6.25 전쟁 우리가 3년 동안 했던 거지. 그러니까 뭔가 북한이 이길 것 같지도 않고 남한이 이길 것 같지도 않고 막 이러니까 서로 지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떠냐면 야 좀 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휴전협정이야. 그래서 1953년에 우리가 야 조금 쉬자 했는데 지금까지 한 70년 쉬고 있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여러분들 휴전협정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휴전협정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하고 가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자, 분단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됐다? 고착화되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전쟁을 할 때만 하더라도 이 전쟁이 이제 마무리되면은 뭔가 북한이 통일하든지 아니면 남한이 통일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통일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갈라질 거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갑자기 휴전을 딱 버리니까 분단, 아예 갈라진 게 고착이라는 건 이제 완전히 이거는 자리를 잡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자, 이렇게 분단이 되게 되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한번 알아보고 갈 건데 일단 개인적인 측면으로 보면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좋지 않죠. 특히 누가 좋지 않을까요? 이상가족들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상가족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렇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아주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되게 유명한 소설 중에 3일의 약속이라는 그 소설이 있는데 실화입니다. 근데 실화를 바탕으로 쓴 소설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북한에 먹을 게 없으니까 어머니 제가 남쪽에 내려가서 쌀을 구해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북한 사투리 아니야. 하여간 여튼 구해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어머니 기다리소서. 기다리시소. 뭐 하는 거야 이게. 3일만 기다리시소. 내가 갖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빠이빠이 하고서는 내려간 거예요. 3일이면 엄마한테 밥을 들고 가야지 라고 했는데 갑자기 전쟁이 빠박 터진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할 때 그래 3일이면 끝날 거야. 이 전쟁 길어봤자 얼마나 하겠어.
근데 그게 3년을 싸우더니 결국은 뭐냐면 휴전선 딱 그어버리고 지금까지 통일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돌아가셨겠죠.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엄마 나 학교 갈게 하고서는 갔는데 갑자기 전쟁이 터지고 영원히 엄마를 볼 수 없고 아빠를 볼 수 없다면 여러분들 그 고통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산가족의 고통 이거 어쩔 거냐 이거야. 그리고 계속해서 이 전쟁에 대한 위협이 계속해서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또 개인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자유롭게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개인적인 고통을 우리는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나 민족적으로도 역시 문제가 되는 거지. 왜 그러냐 끊임없이 뭐 하고 있는 거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언제 전쟁이 터질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민족적인 어떤 역량이 있어. 그런데 이 민족적인 역량 자체가 저하되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 민족적인 역량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지하자원 같은 거 남한에도 있지만 북한에도 있단 말이야. 그러나 그 지하자원을 우리가 다 쓸 수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여러분들 북한의 지하자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근데 사실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지금 수입을 많이 하는데 북한의 지하자원 가지고 하면은 이 민족 자체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역량, 힘이 있단 말이야. 힘.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 자체가 어떠냐면 저하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봤을 때 분단이 우리한테는 악영향을 주는 거지. 그러면 분단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겠니? 당연한 거지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통일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통일이 필요하잖아. 통일이 필요해.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자, 통일의 필요성.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기억하고 가야 돼. 많은 친구들한테 자, 통일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봐.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통일 그까짓 거 왜요? 그렇게 얘기해. 안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만약에 통일되잖아? 그러면 우리나라 초사이언 되는 거야. 알았어? 진짜 여러분들 초사이언 돼버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초사이언 되는지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해 주고 갈 건데 일단 통일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평화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죠. 평화로운 삶. 그러니까 평화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야. 계속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북한은 끊임없이 우리나라 이렇게 있고 남한 이렇게 있고 북한이 있는데 북한은 끊임없이 미사일을 우리 머리 위로 계속 날리는 거야. 우리 머리 위로 사실 계속 날리는 거야. 그런데 이런 거 자체가 어때? 평화롭지를 못하잖아. 그치? 그리고 이산가족의 고통 이런 것들 다 어떻게 해야 돼? 해소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평화로운 삶을 위해서 통일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떠냐면 국가를 번영시킬 수가 있어. 국가를 번영이라는 건 국가를 발전시킨다는 건데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남북한에는 뭐가 많다?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원을 갖다가 활용하기가 좋죠.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자원이 있는지 얘기를 해보면 자, 일단 북한 같은 경우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냐면 얘는 지하자원이 풍부해. 그 다음에 지하자원과 그 다음에 얘들은 뭐가 많냐면 노동력이 풍부하단 말이야. 그쵸? 근데 우리나라가 가장 부족한 게 이거잖아. 지하자원하고 노동력이 부족하잖아. 그치? 그러나 이 남한 같은 경우에 지하자원이나 노동력은 부족하지만 대신에 뭐가 많냐면 쩐이 많아요. 자본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자본 순위가 한 10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이면 랭킹 10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잘 사는 거 못 사는 거야? 잘 사는 거야. 그럼 우리 친구들은 느낄 수 없을 거예요. 그죠? 그냥 우리가 힘든 거야. 우리가. 그죠? 우리가 힘들어. 그치? 우리 유튜브에 의존해야 돼. 그죠? 우리가 힘든 거고 사실 우리나라는 좀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본이 많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많은 것이 있어.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기술이 굉장히 풍부하죠. 그래서 자본과 기술이 우리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활용만 할 수 있다면 그 점에서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가 그거를 얘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국토가 있다면 이 국토를 어떻게 이용해야 돼?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야 돼. 자,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런 게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로 간단 말이야. 근데 러시아로 갈 때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만들어. 그럼 러시아로 가기 위한 항구가 어디 있냐면 부산이 있어요. 그럼 부산까지 실어야 돼. 실어서 내려와. 트럭을 가지고 그다음 물건을 다 내려가지고 그다음에 그 배에 있어. 배에다가 갈아타야 되겠죠. 왜냐면 러시아로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그 배에다가 물건을 실는 데만 3일이 걸려요. 그리고 배 타고 위로 쭉 올라가는데 며칠 걸리면 15일 걸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이게 돈이 많이 든다는 거야. 그러나 서울에서 물건 만들어가지고 바로 여러분들 만약에 통일만 된다면 쭉 그냥 트럭이 쭉 타고 러시아로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북한 통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을 못하고 있다고. 근데 국토를 효율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얼마나 좋냐 이거야.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해. 선생님, 통일하게 되면 우리 그지 돼요. 이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실적으로 우리가 통일할 때 쓰는 그 비용보다도 뭐가 더 많이 드냐면 분담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분담 비용.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때? 싸우잖아. 그리고 이제 상태가 안 좋잖아. 우리가 서로 사이가 안 좋잖아. 그러면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그 정말 탱크 이런 거 분단돼 있기 때문에 그 국방비 나가는 거 그런 게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분담 비용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들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뭐 할 수 있냐면 감소시킬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리고 그 외에 우리는 어떤 역사적인 정통성을 가지고 있어. 각각이. 그치? 그런데 이런 역사적 정통성을 우리 뭐 할 수 있냐면 회복할 수 있어. 원래 우리는 한민족이야. 그치?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다시 회복할 수 있어. 통일만 한다면. 이런 부분에서 좋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민족 문화들이 있어. 분명. 이 민족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봅시다. 남한 문화는 남한 문화고 북한 문화는 북한 문화예요. 그쵸? 남한과 북한이 서로 갈려져 있는데 이걸 민족 문화라고 어떻게 얘기해? 하나로 통일이 안 되는데. 통일돼야지만 뭐야? 민족 문화란 말이야. 그쵸? 그런데 이 민족 문화를 뭐 할 수 있냐면 계승할 수 있어요. 계승. 그쵸? 우리가 통일되면 이 민족 문화. 우리가 원래 통일됐을 때 그 민족 문화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계속 계승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발전할 수 있고 발전시키고 심지어는 뭐 할 수 있냐면 새로운 민족 문화를 창조할 수 있어. 새로운 민족 문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창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장점이 있겠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통일하기를 여러 나라들이 되게 기다립니다. 왜 그럴까? 북한이 우리만 위협하는 건 아니야. 남한만 위협하는 건 아니고 일본도 위협하고 미국도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들 빨리 통일됐으면 좋겠어. 그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계 평화입니다. 그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통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통일의 필요성은 이렇다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제 시험 문제 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그러면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하면 좋을 것인가?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통일 교육이 잘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은 만약에 이제 사회 강사를 하면서도 사회 역사 강의를 하면서도 기회가 되면 너희들에게 통일 교육을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 통일에 대한 상식들 뭐 이런 것들이니까 통일이 되었을 때 어떤 점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아주 완벽하게 우리 친구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언제쯤 될까요? 네, 언제쯤 될까요? 네, 또 통일 교육을 선생님 한번 4시간의 기적으로 만들어서 네,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네, 이런 통일 교육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통일 관련해 가지고 법 같은 거 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만들 필요가 있어. 그리고 또 어떠냐면 북한과 우리가 교류해야 돼. 근데 특히 북한과 뭐를 교류하기 좋냐면 문화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교류하기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 지금 경제가 많이 무너져 있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에 경제적으로 뭐 쌀이라든가 옥수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북한에다가 지원을 하잖아요. 그쵸? 경제적 교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문화적 교류를 해가지고 예전에 그 우리나라의 연예인들이 북한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춤추고 노래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갔었던 연예인 중에 잭스키스가 갔었어. 우리 친구들 잭스키스 알지 모르겠는데 잭스키스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 잭스키스 멋있죠? 근데 갔었어. 그런데 이 잭스키스가 갔는데 우리나라 춤 중에는 막 이런 게 많잖아. 막 이런 거. 네, 그렇죠. 네, 이런 거. 네, 이런 거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네,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북한에서 난리가 났다는 거지. 그것 때문에. 북한에서 삿대질 자체를 못 한대. 왜냐면 이 삿대질을 의미하는 게 김정일, 수령, 뭐 이렇게 북한의 지도자를 향한 삿대질이다. 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교류, 네, 그런 거 삿대질 못하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그러다가 전쟁 나면 안 되니까 춤추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의 문화적 경제적 교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통일의 양상을 보면 남북한이 서로 찌찌뽕 마음 맞아가지고 그래 우리 통일하자, 우리 합치자 이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변국의 도움이 있어야 돼. 주변국과의 도움. 주변국의 도움이 필요해. 그러니까 즉 다시 얘기하면 주변국과 뭘 잘해야 돼? 외교를 잘해야 된다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렇다는 것까지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갑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11단원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11단원은 기말고사 범위예요. 근데 이제 진상학교 중에서는 이게 11단원인가요? 아, 이거 10단원인가요? 10단원. 아, 맞다. 아, 미안합니다. 네, 10단원 10-3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친구들 안녕!